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실성이 중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이 재가동한 지 2달 가까이 됐지만 개성공단 제도 개선을 위한 남북 간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봉현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정책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해드렸지만 저희가 좀 현안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네. 앞서 정찬배 기자 리포트에도 있습니다만 이 서유럽 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 전에 르피가르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대통령께서 서유럽 순방을 하시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남북관계 개선에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만 이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일회성이라든지 이벤트성 어떤 형식적인 위한 만남보다는 남북 관계에서 좀 뭔가 진정성을 가지고 만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신 걸로 파악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성이 중요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 관계 진실성이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예, 진실성은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남북 관계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신뢰라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어떤 위협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합의했던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북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이 그동안 도발적 행위를 많이 해왔고 그다음에 약속을 어겨왔던 건데 이러한 것을 같이 좀 합의해 나가면서 북한이 더 진정성 있는 태도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비핵화의 어떤 진정성을 보이면서 북한이 경제 문제에서 뭐 적극성을 좀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대통령께서 또 유라시아 구상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한반도와 그다음에 아시아, 유럽을 잇는 이런 어떤 큰 구상 자체에서 첫 발을 내딛는 곳이 북한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어떤 이 적극적인 협력이 좀 필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어떤 한반도의 그 안정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가 남북한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길이 있다고 하면 만나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에 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그렇다면 앞으로 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요 언제쯤 열릴 것으로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 대통령께 이야기하셨듯이 그 서둘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또 조성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어느 정도의 태도 변화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여건이 갖춰진다고 하면 저는 뭐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좀 쉽지 않다 볼 수 있는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어떤 그 중반을 이후에 해가지고는 어떤 그러한 여건들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정상회담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 필요한 뭐 기본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결국 남북 관계의 어떤 안정을 또 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화를 통해서 남북한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한 여건 자체가 좀 조성이 된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어떤 진정성 있는 거.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서도 위협이나 도발적 행위를 하지 않고 진정성을 갖고 뭔가 남북 대화에서 나오고 남북 현안 문제를 좀 풀어 나가는 이런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야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좀 개성공단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북공동위원회 활동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난달에는 뭐 4개 분과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걸까요? 예, 개성공단이 9월 16일 날 가동이 되면서 북한이 가동 이후에 다소 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이 일단은 개성공단 가동하기 전까지는 다소 좀 저사세 형태로 나왔던 측면이 있는 건데 가동 이후에는 이제는 좀 주도권을 지겠다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게 개성공단을 가동하고 이산가족 상봉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까지 목적을 두고 있었는데 금강산 관광 재개 자체가 좀 어렵다고 보니까 북한이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동 이후에 이 삼통분과위원회 자체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좀 연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도 북한이 연기하면서 다소 조금 냉각 국면에 좀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특히 경제협력 개선을 통해서 북한이 경제 문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속도 조절은 들어갔지만 다소 속도는 좀 느릴 수는 있겠지만 개성공단과 관련된 합의 사항들은 하나하나씩 좀 뭔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합의 사항들 중에 하나가 이 올해 안에 전자 출입 체계를 구축하기로 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하루 동안에 뭐 상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건데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예, 삼통 문제는 결국 개성공단 국제화업 문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외국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삼통이 원활해져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RFID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가지고 이 일일 단위로 좀 수시로 지금 이 개성공단을 좀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드는 걸 북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이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이 삼통 문제에 대해 합의했던 사항들은 시간에 좀 걸리겠지만 개성공단 발전적인 측면에서 향후에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부분 관련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는 거죠? 예, 지금 근데 이게 삼통 중에서 이제 통행은 어느 정도 좀 북한이 합의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신하고 그 다음에 통신 중에서 인터넷하고 휴대폰 자체에 대해서는 북한이 다소 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통신 자체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은 북한에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성공단하고 개성시내하고 인터넷과 휴대폰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북한이 아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를 북한이 충분히 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한다고 하면 통신 자체도 개성공단에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북한은 뭐 전 지역에 지금 휴대폰이 많이 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과거에 비해 가지고는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해서도 북한이 좀 다소 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앞서 북한이 이제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뭐 남북이 공동으로 국내 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개성공단 투자 설명회를 열기로 했는데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뭐 이것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나 원래 당초 같은 10월 31일 날 우리 외국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투자 설명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삼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해가지고 성과가 나오고 그 성과 나온 결과를 가지고 외국 기업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삼통 문제에서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투자 설명회도 좀 무기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남북 관계가 조금 여건이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의 좀 국제화를 위한 측면에서 투자 설명회는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시간은 걸리지만. 이 투자 설명회를 통해서 결국은 개성공단을 또 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북한이 아마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에 이 경제 특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라도 외국 기업 투자 설명회는 북한의 어떤 계획하고 있는 외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전향적인 그런 입장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올해 안에 열릴 수 있을까요? 예, 조금 더 시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최근에 와가지고 다시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들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연내에 열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뭐 개성공단의 단계적 발전 그리고 국제화를 위해서는 뭐 지난 5월 24일에 이뤄졌던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이사 조치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천안함 사건에 의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취한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전 지역의 오이사 조치 때문에 남북 교역이 막혀 있고 개성공단도 신규 투자가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오이사 조치의 어떤 벽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어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든지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이사 조치의 유연한 전략, 그러니까 오이사 조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폭을 넓혀가지고 유연화 형태로 하면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복원해 나가는 이런 측면에서는 전향적으로 좀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조금 더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북한의 진정성만 보인다고 하면 오이사 조치의 어떤 해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돼야만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모든 남북 관계에서의 이 협력 사업들 이런 것들 좀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 정부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얼마 전에 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시찰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입장에서는 방북을 허용한 셈인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책임 있는 당국자와의 면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이 북한의 태도를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예, 이번에 개성공단에서 국정감사 차원에서 우리 국회에서 들어갔는데 최소한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장은 나와가지고 예. 좀 맞이하면서 뭔가 개성공단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이 아마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 차원에서 개성공단에 좀 방문을 허용함으로써 개성공단 문제를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남쪽에서 먼저 이것을 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허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이 남쪽의 좀 태도 변화를 보면서 남쪽에서 뭔가 개성공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북한이 못 이긴 척하고 개성공단에 좀 뭔가 협력해주기 위한 이런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지켜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개성공단을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했으면 아마 평양에서나 누가 지도 총장이 나와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했을 건데 아직까지 북한이 그 정도까지는 입장을 정리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앞서 저희가 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설명회가 무산이 된, 연기가 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북한이 이제 오는 6일이죠. 3일 뒤에 베이징에서 이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뭐 장관급인 김기석 위원장이 또 참석을 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북한은 김정은 체제 제 3기 접어들면서 예. 지금 경제 개발에 적극적으로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제개발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북한의 지금 14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죠. 경제개발구를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급 경제특구도 좀 조성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특구는 궁극적으로 외자 유치를 끌어들여야만 성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러한 외자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경제개발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자 유치 설명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중국에 나와가지고 중국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1차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간다고 하면 아마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다른 국가에도 아마 적극적인 이 외자 유치를 위해서 손짓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행보 자체는 어려운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남북관계 개선 자체가 북한이 의도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북한이 독자적으로 나서가지고 뭔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적극성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외자 유치가 과연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뭐 지켜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예. 그런데 좀 말씀 나누면서 궁금했던 게 북한이 이렇게 투자 설명회에 장관급이 나설 정도로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 남북이 공동으로 하기로 한 투자 설명회는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도로 좀 풀이를 하면 좋을까요? 예, 북한이 현재 여러 가지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데 일단은 남북 관계 측면에서의 그 문제하고 예. 북한이 독자적인 경제 개발 계획하는 거하고 좀 분리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서는 다시 경제적 문제 외에도 북한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자존심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다소 속도 조절은 들어가는데 예. 북한이 대외적으로 경제 문제는 시급한 과제거든요. 특히 김정은 체제의 경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아마 김정은 체제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행보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나.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남쪽과의 경제 협력 복원하고 북한의 독자적인 외자 유치하고 좀 분리해서 대응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뭐 북한이 6일에 열리는 베이징 투자 설명회가 이제는 남북 공동 투자 설명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또 볼 수 있을까요? 예, 북한이 어차피 독자적인 외자 유치 투자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 기업의 관점에 봤을 때는 개성공단을 지켜보는 거거든요. 남쪽하고의 개성공단이 10년 동안 제대로 가동되고 성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외국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경제개발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아마 외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북한이 중국에서 외자 유치 설명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개성공단에 대한 외국 기업 투자 설명회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뭐 일단은 그럼 6일 열리는 베이징 투자 설명회를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조병헌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정책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